뉴스다이브에서는 첫 광고하는 비교원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 너무 큰 글씨로 적혀있네요. 128만 원. 자, 3년 이상 같은 인터넷 통신사 사용 중이라면 비교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대부분의 약정 서비스로 뭐 인터넷, TV, 정수기 렌탈 등등을 쓰실 텐데 약정이 다 된 상황에서도 유지하고 계시다면 갈아타면 이 비교원을 통해서 갈아타면 그만큼의 혜택이 있습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에는 48만 원, 휴대폰 구입 시에는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시에는 최대 30만 원, 이렇게 해서 도합 최대 128만 원까지 혜택이 가능합니다. 또 본인이 가입하고 지인 추천을 하시면 한 명당 4만 원씩 이마트 상품권을 주신다 그래요. 근데 2명 하면 8만 원, 3명 하면 12만 원 쭉쭉 올라가는 거죠. 보안 사고가 지금까지 한 건도 없었던 비교원이고요. 8억 원 보증보험 가입으로 믿을 수 있는 비교원입니다. 인터넷, TV, 또 휴대폰, 정수기 비교원에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전화번호는 1670-2571 상담이 가능하고요. 고정 댓글 또 네이버에서 비교원 검색 후에 상담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이들 이용해 주시고, 지도부에 대한 대안으로 계속 거론되는 인물 중에 한 인물이 이제 한동훈 전 대표였던 것 같아요.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지난번 토크 콘서트 이후에 좀 잠잠했었잖아요. 네. 근데 어제 뉴스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 그 헤지펀드 엘리엇 사모펀드가 우리나라와 국제 그 투자 분쟁이 있었던 것이고, 그때 엘리엇이 먼저 이겨가지고 우리가 1,600억 정도를 이제 배상 판결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이걸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영국 법원에 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승소해서 일단은 1,600억 원, 그러니까 원금, 지연이자 등등 해가지고 물어야 되는 것은 일단은 막았어요. 근데 이 얘기가 나오니까 네. 한동훈 전 대표 이제 본인이 장관 시절에 이거 소송 내가 하지 않았냐. 지난번에 이제 론스타 때랑 비슷한 내가 했다. 그러면서 그때 날 비판했던 사람들 이러면서 소위 말하는 인터넷 파묘를 했는데요. 지금 SNS에 보니까 그 기사가 제가 본 것만 해도 일단 10몇 건은 넘어가요. 기사 뭐 썸네일 뭐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저 한겨레 보도 내용도 있긴 있더라고요. 예, 유튜브에 뭐 이제 저희도 출연하는 박지훈 변호사 얼굴도 보이고 뭐 이런 것들을 쭉 파묘를 해놨는데 왜 이러는 걸까요? 일단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 실제로 이제 이 일 자체는 극적인 일이 맞아요. 가능성이 3%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했고, 당시에 이제 국제법 전문가들은 이 부분 때문에 괜히 이자만 드러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비슷한 경우도 론스타 때도 그랬었고 엘리엇 때도 그랬어요. 네. 그거를 뚫어낸 거는 굉장히 국가적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거기에 관해서는 모르겠어요. 한동훈 지금 전 대표가 야 뭐 서운하다 정도의 한마디 말 정도는 할 수도 있을 텐데 네. 문제는 그 전제가,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란 정부가 지속적으로 유지가 돼가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국가가 그 안에서 부처가 있었고 부처에서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일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대한민국이 잘 뚫고 가는 과정에서 이 일들이 이루어졌다면 어쨌든 대한민국이 다행스러운 일인 거지, 본인이 거기서 내가 한 거라고 나설 그럴 상황은 아닌 거고, 숟가락 얹는다면 한동훈 본인이 얹는 거고,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구체적인 본인이 통상 전문가에서 이 일을 했다면 또 내가 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아닌 거예요. 이제 와가지고 어떻게든지 내가 야 나 있을 때 벌어진 일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러면 애초에 문제가 생긴 거 론스타 때도 그랬고 지금 사실 이번에 이제 그 엘리엇 때도 그렇고 문제를 일으킨 것도 검찰이었어요. 대한민국 검찰이었어요. 그렇게 따지면 그러니까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따질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자기가 잘한 거에 있어서는 어떻게든지 좀 끼고 싶으신가 봐요. 너무 대단하네요. 이걸 너무. 다 캡처했네. 제가 지금 양이 엄청나죠. 보니까 다 캡처해가지고 네. 일일이. 요즘 시간이 많으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대외 활동을 안 할 때는 저런 걸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꼼꼼하게 지금 캡처를 한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네. 뭐 내일부터 대구에 가서 전국 순회한다 그러더라고요. 토크 콘서트로요? 뭐 토크 콘서트는 아니고 이제 현장에서 시민들 민생 만난다. 경청 투어 같은 민심 투어. 민심 같은. 아무튼 출마 얘기가 나오던데 뭐 재보궐이 될지 아니면 네. 단체장이 될지 어떻게 보세요? 신은규 변호사는 혹시 듣는 얘기 있습니까? 저는 우리가 관심도 줘서는 안 된다. 별로 관심사에 이게 그러니까 참 정말 한국 정치를 어떻게 보면 퇴행으로 이끄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검찰 정치. 예. 소위 말하는 윤석열 사단의 뭐 막둥이 아닙니까 이제. 네. 여기 더 이상 이제 한동훈 이후는 나올 수도 없어요. 이제 그런 인물들이. 그리고 꽃가마 타고 이제 보수 진영의 당 대표를 2번 한 것인데, 뭐 사실 어디 출마하느냐가 별로 중요하지 저는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예. 이미 민심의 평가가 전 어느 정도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미 다 형성이 끝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어느 지역구 나가서 아마 그 동탄 모델, 그래서 네. 이준석 대표가 됐던 뭐 아마 그런 당선 모델을 아마 가져가려고 할 건데, 그때는 그래도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선거는 몇 번 치러봤고 그때 이제 레거시 언론에서 막 띄워주면서 어쨌든 당선이 돼버렸거든요. 근데 지금 한동훈 대표는 그 수준도 못 미쳐요. 보여준 게 없잖아요 국민들한테. 그러니까 이준석하고 같은 과인 건 맞는데 음. 그 수준만큼도 지금 못 왔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대표 뭐 레거시 언론들 뭐 어디가 이렇게 보수 언론들 띄울지는 잘 모르겠고 띄워도 이게 저는 국민들이 선택을 해주기는 어느 지역에 출마해도 저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근데 이번에 출마 안 하고 도망가잖아요. 그럼 정말 이제 정치 생명은 저는 끝난다고 봅니다. 저는 오히려 장동혁 대표보다도 못하다고 생각해요. 최소한 장동혁 대표는 본인이 원하는 거를 정확하게 말이라도 할 줄 알잖아요. 기자들 앞에서 그게 진짜 헛소리라도. 근데 한동훈 씨는 진짜 필요한 와. 질문을 할 때 동문서답하고 피해버리고. 제가 언제 그렇게 했다고 말씀드렸죠? 왜? 네. 난 이게 너무 싫어. 불리한 답 안 해. 뭐 나는 이런 화법이 너무 정치인으로서가 아니라 그냥 인간으로서도 대화하기 너무 힘든 타입이에요. 저는 딱 답을 이렇게 봐요. 어느 지역이 됐든 만약에 여론조사에서 과반수 지지가 나오는 곳이 있으면 출마할 거예요. 거기로. 그러니까 안전빵은 완전 안전빵 정도가 아니라 그냥 당선 확정 아니면 안 나와요. 못 나와요. 근데 그런 지역구가 있어요? 없죠. 없잖아요.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네, 안 나오면 끝나요 정치 생명. 예, 알았어. 다들 표정이 왜 그래요? 아니 말하는 것 자체가 짜증나. 이게 아니, 한동훈 전 대표 얘기하니까 표정이 다 아니, 이상하네. 정치인이 제일 안 좋은 게 비호감도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정말 비호감도를 이준석 의원하고 압도적으로 1, 2위를 다투는 이 한동훈 대표는 그러니까 자업자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동정도 못 비겁해. 받는 거예요 지금 네. 상황에서. 예. 제가 볼 때는. 지금 국회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한 이제 취재 내용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필리버스터가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그 자사주 소각 관련된 내용으로 지금 먼저 시작이 됐다고 하는데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먼저 주자로 나섰고요. 네. 나와서 첫 멘트가 먼저 제가 이 법안을 비판할 자격이 있는지부터 저는 사실 고민을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당이 국민들 눈높이에 충분히 맞추지 못했고 갑자기 사과를 갑자기. 예, 필리버스터 시작을 이렇게 시작했다고 하는데 또 하나 인상적인 건 주호영 부의장 이번에도 이제 사회를 거부했다고 해요. 그래서 우원식 의장은 그래도 네, 너무한다. 화장실 가야 되니까 염치가 지난번에 없어. 국회법이 일부 개정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그 개정한 대로 상임위원장 중에 의장이 지명하는 분이 사회를 본다. 아니 그럼 네, 그 사람을 잘라요. 주호영 그 사람을. 부의장을? 네. 너무 자격이 없잖아요. 자기 역할을 안 징계를 하는.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조영 근데 의장 그런 부의장은. 규칙이 있는지 모르겠어. 아니, 사회 안 보면 있을 수가 뭐 징계한다 뭐 없어. 이런 게. 예. 아니 충분히 징계는 가능하죠. 의원들끼리도 상호 징계가 이거는 아니 자기의 책임을 안 하는 거. 지난번에 이미자 의원도 뭐 사회 안 본다 그래가지고 네, 저 그때 운영이 이미자 때, 의원 예. 그냥 징계하라 그랬는데 아니 주호영 부의장도 안 할 거면 그 자리에 있을 내려와야지. 직을 이유가 없는 거죠, 내려놓던가. 그 자리에. 예, 뭐 예. 그런 얘기들을 하는 분들이 많군요. 지금 국회 상황 이렇게 짧게 전해드렸고 지금부터는 저희가 이제 미국에 오. 있는 오. 내용들을 좀 얘기할 겁니다. 트럼프의 관세 폭주. 미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 궁금했었는데 대법원에서 이제 6대3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세금을 정할 수 없다. 라는 판결을 내렸어요. 위법하다. 그랬더니 이제 본인이 그동안 국제적으로 상호관세라고 막 매겼던 것들이 다 쉽게 말해서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바로 SNS를 통해서 뭐 여러 무역법들 뭐 122조, 301조 등등을 그 근거로 해가지고 또 다른 형태의 글로벌 관세를 만들어가지고 뭐 10%에서 15%로 하루 만에 올려버리고 뭐 이런 내용들이 아유.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국제뉴스 면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지만 미국 현지 사정들은 어떤지 미국 워싱턴 현지에 있는 한겨레 김원철 특파원을 전화 연결해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경우 시스템들이 갖춰져 있는데 저희는 그게 없어서 좋아요. 아날로그 느낌으로 여기 100년 철저히 됐으니까. 스피커폰으로 네. 그리고 새벽 2시인데 지금. 전화도 연결이 안 돼가지고 카카오톡 보이스톡을 합니다. 예. 아, 무료 인터넷이 되는 곳에서 전화를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는데 네. 예, 안 받네요. 주무시나 봐요. 이게 이렇게 되면 네. 곤란해지는데 아니, 보통 2시 20분이에요. 이렇게 연결하면 한 0.1초 만에 연결돼. 그러니까 보통 준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기다리다가 예, 우리 제작진들 좀 확인 좀 다시 한번 해주세요. 혹시 카카오톡이 아닌 다른 걸로 뭘 해야 되거나 해야 되면 연락은 하신 거죠? 뭐 사전에 연락이 됐는데 만약에 국제 전화로 해야 되는 거면 그 다른 전화기 좀 갖다 줘요. 내 전화로 할 수 없게. 그거 참 얼마나 한다고 전화비 진짜. 나는 그게 얼마나 무서운데 한 번도 안 해봤어. 아 그래요? 네. 001 이런 거 해봤어요?
001로 요즘 안 할 거예요. 요즘은 그냥 돌리면 네, 돼요. 그냥 바로 돼요. 연결돼요. 네. 그 번호로. 그래 00700 안 들어오네. 아이 진짜 이 양반 언제 너무 옛날 사람. 진짜. 이제 큰일 났습니다. 나 진짜. 너무 예, 방송만 하지 말고. 댓글창에 왜 이렇게 크크크가 많이 올라오지? 이게 뭐야? 진짜 연결이. 자 다시 한번. 네. 근데 그러고 보니까 카카오톡의 프로필에 네. 휴가 중이라고 적혀 있어요. 이거 맞는 얘기인가요? 아니 이거 뭔가 제작진하고 네. 얘기가 좀 안 맞는 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연락이 왔습니다. 아, 예, 네. 연락이 왔어요. 예.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마이크에 소리 잘 들어가나요? 자, 미국 워싱턴 현지에 있는 한겨레 김원철 특파원과의 전화 연결입니다. 지금 워싱턴이 몇 시예요? 지금 새벽 2시 20분입니다. 예. 평소에 이 시간에 잘 안 주무시죠? 자야 됩니다. 빨리 질문만 하세요. 자, 네. 일단 뭐 저희도 앞서 뭐 여러 가지 얘기들 했었는데 관세 관련해서 트럼프 얘기부터 좀 해볼까 합니다. 네. 그 우리나라에서 뉴스 나온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뭐 많은 분들이 뉴스를 접하고 있고 관세를 뭐 무역법 122조나 301조 등등 계속해서 더 붙일 궁리를 한다까지는 뉴스를 네네. 봤어요. 네. 미국 현지 반응은 어떤가요? 그 대법원 판결 이후에. 판결 자체에 대한 반응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리고 지금 트럼프가 조치를 취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련의 상황들에 대해서. 상황들에 대해서. 예. 그 122조를 일종의 이제 징검다리로 해서 예. 301조와 232조로 나아가겠다는 구상이잖아요. 예. 그 구상에 대해서 지금 122조 자체가 사실상 이것도 굉장히 그 법원 판결을 만약에 받아보면 이번과 비슷한 결과가 나올 거라는 의견이 많고요. 왜냐하면 122조 자체도 국제수지 적자 시에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국제수지 적자가 아니거든요. 미국 상태가. 조건 자체는 안 네, 맞군요. 말하자면. 안 맞습니다. 네. 국제수지라는 거는 상품수지와 자본수지를 합친 개념이기 때문에 어. 트럼프는 자꾸 무역수지가 적자이기 때문에 이걸 한다고 하는 건데 무역수지하고 국제수지는 다른 개념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지금 이 122조 그러니까 301조와 232조로 가기 위한 가교로 삼겠다는 122조조차 합법성을 인정받기 되게 힘들다 그런 평가들이 많고 예. 301조와 232조로 이제 나아가면 301조와 232조는 굉장히 그 정교한 절차들을 밟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걸 예. 어기면은 미국에 있는 수입업자들이 소송을 걸었을 때 미국 법원에서 정부가 이기기가 쉽지 않거든요. 굉장히 많은 판례들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301조와 232조 관련해서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과연 5개월 안에 122조는 5개월 안에 5개월까지밖에 효과가 없는 관세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과연 5개월 안에 301조와 232조를 조사를 끝낼 수 있는가 이 절차들을 다 지켜가면서 공청회도 밟아야 되고 의견 수렴 기간도 예. 지켜야 되는 기간들이 있고요. 예. 그래서 과연 이게 되겠는가 하는 회의론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정치권에서의 반응인가요? 아니면 일반 시민들이나 미디어의 반응도 비슷한 건가요? 이 분석들은 이제 전문가들의 분석인 거죠. 트럼프의 후속 전문가들의. 조치에 대한 아하. 전문가들의 분석인 거죠. 오늘 저 트루스 소셜의 트럼프가 뭐 일종의 그러니까 무역 합의를 기존에 있던 내용을 번복하려는 국가들에 대해서 훨씬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 그러니까 또 하나의 이제 협박을 또 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국제사회의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걸 알 텐데도 그냥 계속 밀어붙이는 겁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관세는 이 트럼프라는 사람이 정치권에 들어오기 전부터 오래전부터 갖고 있던 어떤 개인적 신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절대로 자기의 어떤 정체성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예. 절대로 물러설 수가 없고 그 301조와 232조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발동되는 까지 절차는 좀 복잡하지만 일단 발동이 되고 나면 그 세율 자체는 대통령이 굉장히 좀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작이 되기만 하면은 되기만 하면.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협상의 레버리지로 지금처럼 쓸 수 있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 11월에 이제 중간 선거 앞두고 이제 국내 정치 트럼프 신경 안 쓸 수가 없을 텐데, 그러니까 내세우는 게 지금 그 우리 흔히 말하는 IC 관련해서 이제 이민 정책이 있을 거고, 이 무역 관련된 관세 정책 이런 거 있을 텐데, 사실 뭐 하나 매끄럽게 진행되는 건 없잖아요. 없죠. 그래서 지금 계속 그 이른바 생활비 부담이라는 문제가 미국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로 워낙 물가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되고 있고 그거를 자기가 해결했다라고 지금 열심히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이제 홍보를 시작했거든요. 한 지난달부터 중간선거를 앞두고 보통 중간선거 11월이면은 대통령이 그런 선거운동을 한 5월 정도부터 하는 게
보통 그랬다고 하는데 지금 네. 1월부터 시작했어요. 굉장히 아하. 빨리 시작했거든요. 예. 빨리 시작했는데 그런 와중에 지금 이 대법원의 판결이 터졌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도 지금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란하고 전쟁한다는 얘기는 어떻게 돼갑니까? 이란하고 전쟁을 한다는 게 굉장히 확정적으로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예. 문제는 지금 미국 국방부 그리고 합참 이런 쪽에서 이게 지금 인명 피해가 꽤 있을 수 있다. 미국 쪽에. 어허. 그런 식으로 트럼프를 좀 말리고 있고 그것 때문에 트럼프가 굉장히 좌절하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거든요. 예. 왜냐하면 지난 베네수엘라 같은 걸 보면은 그럴 때는 사실상 내통자가 있었고 그렇죠. 그래서 미국에 전혀 아무런 인명 피해가 없는 그런 아주 빠르고 짧은 공격이었잖아요. 예. 근데 이란과의 전쟁은 지금 굉장히 완전히 다른 양상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리고 트럼프가 늘 주장해왔던 기조와 다르고 그리고 이란을 폭격을 지난번에 했잖아요. 예. 그리고 그 했을 때 본인 입으로 계속 완전히 파괴했다라고 수없이 주장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다시 폭격을 한다는 거는 아니, 이게- 본인 스스로도 논리적으로 좀 안 맞는 거죠. 앞뒤가 안 맞는 말을 워낙 많이 하니까 지금 저희 댓글에 역시 미국에 사는 윤석열이다라는 댓글이 올라오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계속 우기기 때문에 그 얘기를 계속 듣다 보면은 예. 마음속에서 약간 믿고 싶어지는 그런 아하. 마음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이게 지금 뭐 미국 상황들을 이제 길게 얘기할 시간은 없어서 저희가 이게 왜 트럼프는 탄핵이 안 되나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중간 선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것 때문에 음흠. 중간 선거에서 하원이 넘어갈 것이 확실시되고 있고 예. 하원이 넘어가면 하원에서 탄핵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예. 트럼프 1기 때도 딱 이렇게 중간 선거 때 그랬었죠. 하원이 넘어가서 예. 탄핵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상원을 통과하려면 60표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상원이 총 100표 중에 60표이기 때문에 이번 중간 선거에서 상원이 민주당에 넘어갈 가능성은 그렇게 높진 않아요. 네. 근데 넘어갈 수는 있지만 넘어가 봤자 51석, 52석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상원까지 통과하는 완벽한 탄핵은 미국 정치 구조상 굉장히 쉽지 않은데 공화당에서 이탈표가 나올 정도 수준의 어떤 일이 벌어진다면 뭐 있을 수도 있죠. 다만 하원에서 탄핵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반수만 넘어가면 하원에서 그렇죠. 탄핵을 예. 할 수 있고 예 지금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탄핵할 거리가 차고 넘치기 때문에 예. 예. 자, 11월 중간 선거가 그래서 중요하다. 그러면 그 11월 중간 선거까지 사실 뭐 지금 관세 이슈라든지 뭐 여러 안보 이슈, 또 이란 전쟁 관련된 이슈, 이게 또 국제 유가 관련돼서도 움직일 수 있는 거라서 뭐 신경 써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일단 11월 중간 선거 이후에나 뭐 답이 나와도 나가겠군요. 그렇죠. 예. 지금 새벽 2시가 넘은 시각에 워싱턴 DC 현지에서 전화 연결로 함께하고 있는 한겨레 김원철 특파원 이제 그만 재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너무 감사합니다. 매끄럽지 않은 연결에 비해서 예. 너무 인터뷰 내용이 좋았습니다. 혹시 뉴스다이브 현장에서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럼요. 아. 자주 봅니다. 예. 그럼 언제까지 미국 계세요? 언제 들어오세요? 저 2년 나왔습니다. 그때까지 저희가 있어야 될 텐데요. 2년이나 그래요. 네. 자, 우리 김원철 기자는 지금 한겨레 TV의 그 별도 채널인 한겨레 뉴스룸이라고 있거든요. 여기서 특파원 미국설이라는 제목으로 브이로그 형식으로 미국 소식을 꾸준히 전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들 좀 응원해 주시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아무리 신경을 안 써가지고. 네. 네. 저 뭐 다음에 만나면 몇 달러 드릴게요, 제가. 네, 예.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한겨레 워싱턴 특파원 김원철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네. 사실 뭐 비슷한 얘기들 많이 들립니다만 결국 중간 선거네요. 네.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저는 트럼프를 계속 주목을 하면서 우리 그가 외교라고 하는 것들 국제 정세가 어떻게 흘러가야 되는지를 그러니까 미국에만 크게 의존했을 때 우리가 받는 영향력이 부정적인 영향이 너무 크잖아요. 예. 물론 과거에 대한민국이 성장하는 데는 필요했지만 이제는 정말 그러지 않아야 되는 시대를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예. 그래야 되는 게 절실해요, 진짜.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미국 한쪽만 바라보고 살아서 해결이 될 만한 그런 세상이 아닌데 확실히 그 얘기만 하고 또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왜곡돼서 전파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좀 똑바로 볼 수 있는 그 스스로들의 자세도 필요할 것 같고 그만큼 창이 되는 언론들도 역할을 잘해야 되겠죠. 예. 네. 자, 오늘 저희 뉴스다이브 미국 현지 전화 연결까지 조금씩 발전하는 모습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네. 이런 시스템은 네. 여전히 곤란하다. 조금 더 훌륭했습니다. 정감이 네. 있었습니다. 네, 정감은 있죠. 좋았어요, 네. 오히려. 지난번에 나 이렇게 들고 한번 해보니까 미쳐버리겠더라고. 그래서 요거
다이 하나 샀어요. 네, 잘하셨습니다. 깔끔합니다. 네. 예. 자, 다음에도 전화 연결 통해 가지고 어떤 또 이슈가 있으면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다이브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3시 반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세 분 고맙고요. 같이 인사드리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뉴스다이브에서는 첫 광고하는 비교원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 너무 큰 글씨로 적혀 있네요. 128만 원. 자, 3년 이상 같은 인터넷 통신사 사용 중이라면 비교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대부분의 약정 서비스로 뭐 인터넷, TV, 정수기 렌탈 등등을 쓰실 텐데 약정이 다 된 상황에서도 유지하고 계시다면 갈아타면 이 비교원을 통해서 갈아타면 그만큼의 혜택이 있습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에는 48만 원, 휴대폰 구입 시에는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시에는 최대 30만 원. 이렇게 해서 도합 최대 128만 원까지 혜택이 가능합니다. 또 본인이 가입하고 지인 추천을 하시면 한 명당 4만 원씩 이마트 상품권을 주신다 그래요. 근데 2명 하면 8만 원, 3명 하면 12만 원 쭉쭉 올라가는 거죠. 보안 사고가 지금까지 한 건도 없었던 비교원이고요. 8억 원 보증보험 가입으로 믿을 수 있는 비교원입니다. 인터넷, TV, 또 휴대폰, 정수기 비교원에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전화번호는 1670-2571 상담이 가능하고요. 고정 댓글 또 네이버에서 비교원 검색 후에 상담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이들 이용해 주시고